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다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잠깐 쇼츠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뭐 매수 받아야 되는 무조건 올라갈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보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분석을 해보게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주식 쪽은 아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한 거를 또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길게 되더라도 지지저항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저번처럼 어떤 지금 상황 같은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식으로 긋는지 살짝살짝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분석하는 방법의 어떤 주식 차트든 그게 가상화폐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분석을 할 때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어떤 파동,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지지 저항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방법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강의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우선은 뭐 파동부터 전체적으로 다 빠르고 간단하게 업로드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으실 텐데 결국에 제가 마지막 강의 부분에서 지지저항 추세선을 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의 동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어떤 가격을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어떤 가격까지 내려갈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 부분을 건너뛰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봐야 알겠지만 끝까지 가서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이렇게 그은 거를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추세선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리고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쪽으로 당연히 더 많이 간다라는 이론이 좀 있게 되고요. 결국엔 이렇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게 됐고 이제 여기가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돼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깨지게 되면은 다시 반대로 저항이 돼서 떨어지고 다시 이 구역에 올 때 반등이 오고 깨지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이런 식으로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추세선을 보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을 때 그려놨던 거입니다. 지금은 주봉 차트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주봉 차트예요, 지금. 이걸 좀 이렇게 오늘은 옮겨볼까요? 지금은 파란색으로 들어온 주봉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날봉 차트겠죠. 주봉으로 이어서 계속 볼 건데요. 이제 지지저항 추세선을 보통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지지저항 추세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들은 반등한 구간들입니다. 아니면 고점에서 저항이 나온 구간이에요.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리들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이제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를 뚫고 더 올라가야 여기를 좀 이렇게 볼게요. 여기 구역을 뚫고 확실히 올라가야 지지받고 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결국에 저항이 좀 나왔고 여길 결국에 뚫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래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갔었을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는 새로운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구역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자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리플레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지워볼까요? 그럼 이 시점에 제가 분석을 해봤다라고 좀 관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저항 나온 자리들을 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저항 나왔던 자리에 저는 지지선, 그냥 우선은 저항선인지 지지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로줄이라고 할게요. 가로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구간에서 나왔던 가장 고점과 저점을 가로줄을 또 그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항이 세게 나왔던 자리, 결국에 이 자리죠. 거기에서 종가,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다가 그을 거예요. 종가입니다. 종가. 아니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최고점 캔들이 나온 거에 종가, 검은색은 음봉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끝난 이 부분 가격이 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가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로줄을 그을 때는 종가에다 그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 검정색 캔들의 종가 아래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아래다가 그었죠. 이 흰색 캔들의 종가라면은 이 위쪽이겠죠. 아래가 아니라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눌려가지고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종료된 가격.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 또 한 번 지지받았던 거를 저는 여기에서 종가를 잡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고점이 나왔던 거의 종가는 사실 여기입니다. 종가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종가를 저는 조금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올라오면서 과거에서 올라왔던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자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길 보면서 체크를 하지 않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길 보면서 체크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최근에 있었던 거를 보고 체크를 했고, 이 기준으로 이 구역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갈 건지를 예측을 할 때 여기 걸 써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뭔가 하나의 차트가 이후에 생겼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가지고 저는 다음 걸 예측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저는 이제 여기에 있을 가격들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역으로 또 잡게 돼요. 가로줄 단 하나로 잡게 되면 가격대, 뭔가 기준이 되는 가격대가 단 하나잖아요. 27,200원이라고 하면 27,200원으로만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확률이 너무 낮죠. 그래서 영역을 좀 잡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영역을 잡게 되냐면 네모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게 이제 또 주봉이다 보니까 좀 너무 크긴 하네요. 날봉으로 좀 돌아가서 볼까요? 그러면 저는 이런 꼬리가 있었던 거 이렇게 영역을 잡을 겁니다. 여기 있었던 꼬리 있죠. 기준을 전 이렇게 잡고 여기 꼬리까지 잡아서 이걸 하나의 영역으로 잡을 거고, 여기도 이제 이전에 이 가격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역대에서 또 잡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역을 좀 잡을 거고, 아래서는 이렇게 영역을 잡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겠죠. 이제 영역을 잡을 때 꼬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주봉에서 선 잡을 때는 종가로 잡았지만 이제 영역을 잡을 땐 드디어 제가 꼬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또 기준을 좀 잡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 저는 한 10% 잡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로 잡아야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똑같이 한 5% 아니면 시총이 크니까 잘 안 움직인다라는 확률로 뭐 5%에서 10% 정도의 영역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긴 지금 좀 짧죠. 여긴 좀 더 늘려야 해요.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한 4, 5% 내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영역을 잡고 이 구역마다 반등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뚫고 올라가면 지지를 하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여기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47%, 여기서 여기는 13%, 여기서 여기는 8%, 여기서 여기는 12%,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35% 정도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짧은 구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런 선을 저는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이제 핵심선과 보조선을 좀 나눠요. 이런 자리는 제가 보조선으로 잡고 이 파란색을 쓰고, 핵심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핵심선으로 좀 놉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는 핵심선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선 여기서 여기가 퍼센트가 작아서 전 이런 거를 핵심선으로 두지 않아요. 이렇게 짧게 오는 것들은 핵심선으로 두지 않고 보조선으로 넣어서 중간에 1차 익절, 2차 익절 하는 그런 구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 퍼센트를 이렇게 크게 잡아요. 적어도 한 3, 40% 되는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보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보조선은 핵심선보다 더 깨지기가 쉽다라는 거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핵심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단타 보조선을 좀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었던 저항 구간대를
이제 보조선으로 놓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자리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우선 여기까지는 지워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으면 어떻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 구간이 뚫린다. 만약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샀어요. 익절을 해야 되는 가격은 이 영역입니다. 지금 이 주황색으로 설정된 이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나중에 봤을 때는 뚫고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저항을 받고 그냥 떨어졌다면 여기서 못 팔고 결국에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여기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확률이에요. 올라가냐 내려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쳐줘야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익절을 하고 언제 이제 다시 뭔가 트레이딩을 시작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선 익절을 다 해요. 그리고 언제 만약 떨어지면 이제 아까 그렸던 이런 자리에서 단타를 매수를 받는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이 구역에 도달을 할 때 매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만약 하단에서 팔았다고 하고 최위에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 이후에 더 먹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 영역을 확실히 뚫고 올라갔다. 지금 보면 종가들이 다 위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매수를 받았는데 희한하게 뭐 분석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손절하는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만약 종가가 이 영역 아래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종가예요.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종가입니다. 종가가 이 아래서 뚫려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리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때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손절하는 기준이에요. 다시 매수하는 기준과 손절하는 기준을 분석을 했던 걸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갔으니까 지지를 받고 올라갔고 여기서 쭉 갑니다. 이제 쭉 가서 여기서 저항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영역을 또 하나 만들어 두겠죠. 여기가 없다라고 치면. 그러고 이제 그때는 여기를 지금 그어놨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어놨는데 지금 이 시점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절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저하게 저항이 많이 나온 기간, 이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현저하게 저항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조금 눌린 것들은 저항이 세게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항이 세게 나왔으면 그게 반등하는 구역은 유의미한 자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온 걸 보고 지금 이 파란색 선이랑 주황색 새로운 네모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매수를 받았다라고 쳐요. 아직은 뭐 기준은 여기서 매수를 받아야 될 기준은 이 지지저항 추세선으로는 할 수 없었겠지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익절하는 자리가 그러면 여기라는 겁니다. 아까 만든 자리요. 그럼 여기서 익절을 하게 되면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잘 보이시게. 우선 여기서도 한번 익절이 되죠. 그러고 내려왔고, 만약 여기서 내가 단타를 한다라고 하면 또 이걸 날봉으로 바꿔서 지지저항 추세선을 또 그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주봉 큰 그림에서 거기서 또 만약 매수를 받았으면 또 익절하는 자리는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익절했어. 이제 여기선 사실 매수를 안 받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 장대 양봉이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뚫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 구역에 리테스트를 할 때 매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매수를 받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올라가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역도 사실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추세선을 그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지지저항 추세선에 대한 걸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런 파동을 잡아서 목표값을 잡아서 익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그건 설명을 넘어가고, 만약에 이제 여기 구역에서 또 온다라고 하면 매수를 받으면 되죠. 받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서 저항 나왔던 걸 아까 그렸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구역을 넘지 못하면 얘는 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받았어요. 종가가 이렇게 뚫린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뚫리면 아래로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뚫었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한 이유를 좀 찾으라고 하면은 또 날봉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중간에 또 보조선이 좀 생길 거고, 이렇게 파동을 잡아서 목표값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살짝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또 잡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1값이 여기죠. 이제 1.618이 하락 3파동 값의 목표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24,600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또 종가 기준으로 반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데가 깨졌을 때는 이런 자리, 지금 자리가 반등 나온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그어놨던 거를 평생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떤 상황이 끝난다라고 하면, 물론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면 계속 이걸 쓸 수는 있겠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띄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분석을 내가 어느 구간에서 할 건지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구간만 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날봉으로 보고 하겠죠. 기간이 짧으니까. 그러면 여기만 보고 제가 선을 다시 긋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구간. 하락에 저는 중점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하락의 끝이 어딜지는 여기서 잡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저항이 나올까라는 기준은 여기서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자리들은 다 저항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서 반등을 했었죠. 여기서 반등을 했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는 종가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이 기준을 제 기준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보조선으로 그었던 부분은 어떤 기준점이 좀 약해요.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 뭐 이 빨간색 선은 100%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1차 익절하고 단타하는 그런 부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 영역은 좀 더 짧게 잡기도 하고요. 여기보다. 그리고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꽤 뚫리고 꽤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인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 번 제 거 다른 거 분석한 거라든지를 좀 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보조선과 핵심선을 나눠서 그어야 할지 같은 거는 많이 좀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깨지면은 이런 자리까지 올 거다. 여기도 솔직히 깨졌을 때 여기까지 올 거다라고도 저는 예상을 하며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저항,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시 와서 매수를 받으면 익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저항도 있고 저항 나오고 여기는 이만큼까지 내려갔네요. 그러면 여기선 손절을 하겠죠. 갭하락이 이게 날봉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결국에 갭하락이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해서 뭐 여기서 시작을 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리테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매수를 받고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를 도달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손절되는 부분은 한 2% 정도의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 또 다시 사는 거냐면, 확실히 뚫었을 때 이걸 보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했다고 뭔가 망했어가 아니라 본절티 할 수 있었는데 뭐 익절할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 그런 2% 손절을 하고 결국에 그런 기준을 잡고 있으면 이런 거를 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의 손실을 덜 보는 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목표가를 잡는 것들은 어떤 추세선도 있을 거고 피보나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들은 이제 따로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똑같이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정말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분을 설명한 걸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정말 보고 이런 방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다른 강의도 좀 보시고, 만약에 이것만 보고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제가 올렸을 때 제가 그은 거랑 비슷한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지지 저항 추세선으로 하는 지저추 분석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